안녕하세요.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. 2015년 9월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유명 영어 강사였던 46살의 여성 홍 씨가 거주하고 있던 1층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. 그녀는 2층짜리 이 해당 건물에서 부모님 그리고 이모와 함께 같은 건물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는데요. 이틀이 넘도록 홍 씨가 보이지가 않고 또 연락도 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이모가 홍 씨 집에 들어갔다가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. 그런데 그녀의 상태와 그리고 또 발견된 장소가 다소 심상치 않습니다. 우선 알몸 상태였고요. 양손은 플라스틱 타이로 강하게 결박되어 있었죠. 머리 후두부에 둔탁한 것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또 목이 졸릴 때 눈에 보이는 일혈점도 발견됩니다. 무엇보다도 범인은 시신을 장롱 안에다가 넣어뒀는데요. 상태로 봐서 2, 3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집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한 가족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? 이 송파구 살인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. 우선 딱 봤을 때 이 결박이 앞쪽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, 그리고 옷을 속옷도 남기지 않고 다 벗겼다는 점, 그리고 여성 한 명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뒤통수를 가격했다라는 점에서 범인과 피해자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, 즉 면식범이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주변 인물을 먼저 수색을 하던 경찰은 머지않아 한 명을 특정하게 됩니다. 다름 아닌 홍 씨의 남자친구 40대 강 씨였죠.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유력한 근거가 뭐였을까요? 홍 씨 집 앞에 있던 CCTV였습니다. 홍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혀 있던 건 시신 발견 3일 전인 9월 3일 저녁입니다. 그런데 이 시각 전후로 이 남자친구 강 씨가 그녀 집에 드나든 장면이 CCTV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. 자, 이 얘기인즉슨 그 강 씨는요, 홍 씨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집에 들어갔고요. 그리고 혼자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. 무죄 추정 원칙을 두고 보자면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집에 드나드는 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그의 행동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.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. 심지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은 정황도 발견됩니다. 이거 분명 수상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 씨는 홍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모든 연락을 끊고 아예 행적을 감춘 상태입니다. 경찰이 즉각 강 씨를 추적했고요. 보조하고 있던 그는 시신 발견 사흘 만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가 공원에서 검거됩니다. 여러분, 명백한 CCTV에다가 도주 행적까지 확보를 했죠. 근데 강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. 일단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. 일반적인 용의자들의 모습일 텐데요. 그런데 경찰로선 이 강 씨가 범인임을 가리키는 여러 확실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걸 좀 정리해보자면 우선 마지막으로 이 남자친구 강 씨가 집을 나온 이후에 홍 씨가 살아서 나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. 게다가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도 없죠. 즉 두 사람이 그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. 게다가 강 씨 옷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홍 씨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 지하철역에 내렸죠. 그리고 이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. 이 모습 또한 CCTV에 전부 남아있던 겁니다. 옷을 갈아입은 정황이요. 이건 빼박인데요. 아니, 여자친구 집에 가기 전에 왜 옷을 갈아입냐는 거죠. 이 외에도 홍 씨 주변에 유일하게 강 씨만 잠적했다라는 점도 당연히 범인으로 지목될 이유입니다. 이렇게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경찰의 압박 끝에 강 씨는 체포 3일 만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. 자신이 여자친구 홍 씨를 살해했고 이어서 그녀 통장에서 현금 1,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줘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살해 동기가 궁금해지는데요. 사랑했던 여자친구를 죽인 이유가 뭘까요?
두 사람은 홍 씨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까지 모두가 알 정도로 공공연한 커플이었습니다. 심지어 홍 씨는 이 사람이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다, 신랑감이다 라고 소개를 한 적도 있었죠.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어릴 때 알던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자주 왕래하던 사이는 아니었는데요. 마침 1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가 열렸고 두 사람이 재회했죠. 그걸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얼마 후엔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겁니다. 그런데요, 사실 이 주변인들 눈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커플은 아니었습니다. 여자 홍 씨는 일단 사회적으로 소위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좋은 커리어에 또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었죠. 근데 반면 남자친구 강 씨는 딱히 직업이 없어요. 게다가 도박 중독까지 있는 겁니다. 심지어 이미 2번 이혼한 경력까지 있었는데요. 결혼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40대 남성이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게다가 절제력도 없는 상황. 근데 홍 씨는 이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상당한 애정을 보였어요. 그렇게 1년 정도 뜨겁게 사랑을 하던 커플이었지만 결국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홍 씨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맙니다. 이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 동안 홍 씨는 직업이 없는 남자친구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런데 강 씨는 도저히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요. 오히려 도박에 투자를 해서 한탕만 잘 벌면 된다라는 주의였어요. 심지어 도박을 하다가 판돈이 떨어지면 홍 씨 몰래 그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기도 합니다. 말도 안 되죠. 이 사실을 알게 된 홍 씨는 당연히 분노했고요. 조금씩 강 씨를 멀리하게 되죠. 아니, 이 일도 안 하고 도박에 찌들어서 여자친구 돈까지 훔쳐가는 남친을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강 씨가 과거에 2번이나 이혼을 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. 계속 무직 상태에 전 부인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겨우 생활해 오던 사람이에요. 자, 그런데 이 강 씨를 좀 살펴보면 이전에 그 부부 관계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좀 의뢰 상태가 되는 걸 꽤나 자존심 상해했던 것 같아요. 자신의 그 찌질함을 참다 못해서 아내에게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죠.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와 찌질이의 조합입니다. 무능력에 도박병, 폭력에 심지어 의처증까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남자를 참지 못하고 전 부인들이 이혼을 택하게 되는데 같은 이유로 2번이나 이혼을 당하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.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해준 홍 씨에게마저도 홍 씨가 우리 좀 이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자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어요. 그 한 예로 홍 씨가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홍 씨를 찾아와서 남자친구가 손찌검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고민하던 홍 씨가 결국에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통보한 그날은 홍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. 이별 통보를 듣고 강 씨는 즉각 앙심을 품게 돼요. 아니, 어쩌면 자신의 도박 판돈을 대줄 사람이 사라지면서 다급해진 건 아닐까요? 어쨌든 이별 후에도 이 찌질이 남자는 홍 씨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그녀를 주시했어요. 그리고 어느 날 홍 씨가 술을 마시러 외출하는 모습에 완전히 분노하게 되죠. 아니, 나랑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술자리를 갔어? 이거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야? 라고 즉각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. 의처증이 있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추후에 강 씨가 왜 이 살해를 저질렀냐라는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네가 나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? 어이없게도 이거였습니다. 질투였어요. 그래서 증오에 찬 강 씨가 홍 씨를 죽이기로 결심했고요. 9월 3일 당일 근처 마트에서 나무로 된 절구공이와 플라스틱 타일을 구입해서 홍 씨 집으로 향했죠. 그 전에 들른 곳이 있습니다.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갔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저녁 7시 송파구에 있는 홍 씨 자택으로 들어갑니다. 홍 씨가 아직 귀가하기 전이었는데
교제할 당시에 집 열쇠를 남자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유유히 들어갈 수 있었죠. 자, 이제 홍 씨가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강 씨는 안방 문 뒤에 숨어 있었고요.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죠. 약 50분 후 고요한 집안으로 홍 씨가 들어옵니다. 그리고 잠시 후 안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문 뒤에 있던 강 씨가 즉각 뒤통수를 나무 절구로 강타합니다. 홍 씨가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어요. 쓰러졌죠.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의 몸싸움이 이어집니다. 홍 씨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 과정에서 강 씨는 그녀를 목졸라 살해합니다. 이렇게 비극이 끝난 후에 강 씨는요, 홍 씨의 옷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그녀의 옷을 모두 탈의시킵니다. 근데 잠깐요. 이미 죽은 사람의 혈흔을 닦아낸다는 게 좀 이상하죠. 그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는 좀 미약할 듯한데요. 어쨌든 강 씨의 주장대로라면은 혈흔이 묻어서 그걸 닦아내려고 옷을 벗겼다라고 말합니다. 근데 심지어 속옷까지 전부 벗겨내요. 이후에 집안을 청소했고 홍 씨의 양손을 플라스틱 타이로 묶은 후에 장롱 안에 시신을 은닉합니다. 이 자백을 듣던 경찰이 왜 도대체 시신을 장롱 안에 숨긴 거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발견을 늦춰서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죠.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밀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. 근데 제가 아무리 이게 들어도 굳이 옷을 벗길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에 좀 뱅뱅 돌게 되는데, 속옷까지 벗겨서 혹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어떤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?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 씨 말대로 그냥 단순히 피를 닦아내기 위함은 아니었을 거고, 평소에도 홍 씨가 좀 사회적으로 위에 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강 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이다.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. 옷을 벗기고 또 거기에 대해 주근이의 손을 묶어두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그 힘에 대해 과시하는 심리라고 분석하게 되는 거죠.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렇게 모든 게 끝났고 강 씨가 집을 떠난 시각은 저녁 11시입니다. 지하철역에 다시 가요.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죠. 끝이 아닙니다. 훔친 홍 씨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1,100만 원을 인출했고 즉각 도박판으로 달려갑니다. 이후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사우나와 PC방을 전전했지만 결국에는 고양시에서 검거된 상황이죠. 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된 강 씨는 처음에는 나는 그냥 그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본 게 아니냐라고 추궁하려고 들어갔다.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. 라면서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합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하철역에서 옷 갈아입었다는 게 도저히 쉽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. 범행 도구를 미리 마트에서 사간 것도 그렇죠. 절구를 가지고 살인을 하면 피가 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은 건 아닐까요? 게다가 죽은 시신의 손을 묶어둔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시신을 장롱에 넣었는데 손이 튀어나오더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묶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려는 이야기일 뿐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. 결국 이런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.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. 하지만 강 씨가 억울하다면서 항소해요. 근본적으로 자신의 범행 동기가 홍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는 강한 분노였지 않냐. 그래서 감형을 요구하는 겁니다. 게다가 그의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강 씨가 어릴 적에 부모의 이혼을 겪고 또 성장하면서 2번의 결혼 파탄까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뭔가 불신과 집착 성향이 생겼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. 아니 요즘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. 또 그리고 젊을 때 이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나요? 부모 이혼이야 자기 탓이 아니라지만 결혼 파탄은 원래 자기 책임 아닌가요? 근데 또 재판부는 이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.
그래서 계획 살인인 점은 명백하다.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도 자백을 했고 또 특별히 전과가 없는 점까지 모두 감안해서 최종 강 씨에게는 징역 22년형이 선고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. 내 범죄가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온 거다라고 남 탓을 하던 강 씨는 자신의 살인을 반성하는 모습은 그닥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한때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홍 씨에게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남기지 않았죠. 최근 들어 이런 연인 간 범죄, 또 이별 범죄가 급증합니다. 데이트 폭력에 스토킹까지, 더 나아가 그 가족들까지 살인하는 사례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늘 도돌이표 같은 이런 사건들의 핵심은 이 사회에 여전히 이런 사건들은 그냥 연인 간의 일이잖아 라고 가볍게 치부한다는 점입니다. 사망하는 피해자가 속출해야만 그제서야 구조 요청을 무시했구나, 사건이 얼마나 위급한지 몰랐구나 라는 점이 들춰지는 거죠. 너무 안타까운데요. 홍 씨 역시 강 씨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폭행을 당해왔습니다.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쩌면 경찰이 이거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? 이런 신고를 받아줄까? 하는 생각에 신고를 못했을 수도 있죠. 이젠 이 고리를 좀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래야 더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기 아닐까요? 아니, 사실상 그 시기 이미 지났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? 지금 이 순간에도 연인 간의 이별을 통보한 후에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모른 채 자신의 목숨을 위협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.